자, 봅시다. 우리 오늘 할 거는 이제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정비례 했거든요. 그쵸? 네. 정비례랑 오늘은 이제 반비례 할 건데요. 정비례를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정비례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나와야 되는 게 y는 Y는 ax. AX.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와야 되는 게 x 값이 두 배가 되면 그때의 y 값도 두 두 배. 배가 되는 거다. 얘네는 세 배가 되면 y 값도 세 배가 세 되는 거다. 배. 얘네는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 무조건 상향으로. 원점인 0,0을 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다. 거기서 요 a 값이 0보다 크다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상향이라는 거는 x 값이 증가하면 그때의 y 값도 증가할 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우하향으로. 이렇게 우하향이 될 거고, 그러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 얘기했죠. 그쵸? 얘는 x 값이 증가하면 y 좌표 값은 감소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 나왔어요. 절대값. 그쵸? 기울기의 네.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으로 가까워지는 게 그려질 건데,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큰 거가 점점 숫자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커진다.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0에서부터 멀어진다. 떨어지는 거. 라면 점점 더 작아지는 아파라. 상태여야 됩니다. 네. 점점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라고 했죠.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에 가깝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정비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비례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만큼의 설명이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 튀어나올 수 있어야 해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이걸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백지 테스트는 우리 1차 방정식 활용하고 나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할 때 그때 할 거예요. 알겠죠? 미리미리. 자, 이게 정비례. 이것이 정비례. 자, 그렇다면 반비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정비례는 y는 ax라고 했어요. 반비례는 X분의 A. x분의 a. 맞네. y는 x분의 a. 여기서도 요거 정비례에서 비례상수라고 했죠. 그쵸? 이 네. 비례상수라는 건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숫자예요. y는 a 곱하기 x 값에 a를 곱했을 때 y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고, 반비례에서도 역시 얘가 비례상수가 될 건데, 비례상수라는 건 x와 y의 관계가 어떤 것이다를 표현해내는 수가 비례상수인 거야. 비례상수인 거야. 어. 여기 y는 x분의 a에서 여러분 굉장히 그러면 얘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모양이냐면 x 곱하기 y는 a예요로 만들어내면 반비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X와는 A. x 곱하기 y가 a다. 여러분 이 비례 상수 a 값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x 곱하기 y 값이 a로 일정한 점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하나씩 찍고 연결한다면 그게 반비례의 성질을 보여주는 반비례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y는 x분의 a라고 하면 x 곱하기 y는 a다. 요거가 동시에 우리한테 와닿아야 한다라는 거고, 자, 정비례는 x 값이 두 배가 되면 y 값도 두 배가 됐었어.
x값이 3배가 되면 y값도 3배가 됐어. 자, 그러면 반비례에서는 x값이 2배가 되면 y값이 어떻게 변화해야 곱한 게 a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곱이 2로 아니 곱이 a로 일정해야 돼. 곱이 얘- 어. 2분의 1. 그쵸? 얘는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x 곱하기 y가 48이에요 해볼게. x가 1이에요 하면 이때 y가 48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1,48이에요 할 수 있지. 네. 자, 진호 근데 집중해서. x가 2가 되면 y가 그렇죠. 24야 x가 돼. 2가 되면 곱해서 48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2배가 됐으면 이때의 y 값은 24예요로 이렇게는 곱하기 2배가 됐지만 요렇게는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그래서 x값이 커질수록 24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알겠죠? 자, x 값이 여기서 요거가 뭐라고요? 비례상수라고요. 반비례 관계에서 곱했을 때 48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x와 y는 관계가 곱한 게 무조건 48이 되도록 유지를 하게 해주는 게 반비례의 비례상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x값이 2배가 되면 y값도 y값은 2분의 1배. 3배가 되면 3분의 1배 되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4배가 되면 4분의 1배가 될 거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y는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48이에요를 보고 얘를 보고 우리는 x 곱하기 y가 48이에요로 일정하게 와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비례 할 때 뭐 y는 2x예요 하면 얘가 1,2지나요? 2,4지나요? 0,0지나요? 또는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지나요? 이런 거 이제 점 찍어가면서 했었거든요. 그쵸? 자, 네. 그럼 x 곱하기 y가 48인 건 너무 숫자가 커버리니까 한 12 정도로 해서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x축이고요. y축. 자, 얘가 좀 이렇게 크게 그리는 이유가 있는데. 자, 해보자. 여러분, 요거를 반칸을 1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x축, y축인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될 거고. 자, 그러면 얘가 1,12 지나는 거 알고요. 2일 때는 정확히 반 줄어서 2,6 될 거고요. 3일 때는 3,4 될 거고요. 4,3 되는 거 알겠죠? 4, 3, 10이 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면 5일 때는 점찍기가 조금 애매해지고 1, 2, 3, 4, 5, 6,2가 되는 거 알고 7 넘어가고 8 넘어가고 9 넘어가고 10 넘어가고 11, 12에서 1 되는 거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렇게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 x 곱하기 y가 12예요라는 반비례 관계를 만족시킨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1,12예요, 2,6이에요, 3,4예요, 4,3이에요, 6,2예요, 뭐 6,2가 여기가 아닌데 6,2예요, 12,1이에요 이렇게 다 써놨는데 우리는 정수 콤마 정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양수 콤마 양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음수 콤마 음수로도 음수와 음수의 곱으로도 양수 12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 2, 3, 4, 5, 6, 7, 8, 10, 11,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1, 2, 4, 6, 8, 10, 11, 12, 마이너스 12, 1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도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얘랑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 한 쌍의 그래프가 y는 x분의 12예요. 정비례 그래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곱이 a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들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 또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비례에 대해서 가장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양수일 때는 넓이가 a가 되게 하는 가로의 길이는 x, 세로의 길이는 y인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도 얘의 넓이가 가로의 길이 1, 세로의 길이 12가 돼서 1 곱하기 12 넓이가 12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도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6 해서 넓이가 12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가로의 길이 3, 세로의 길이 4 해서 넓이가 12가 될 거고 가로의 길이 4, 세로의 길이 3 해서 또 넓이가 12가 될 거고 가로의 길이 6, 세로의 길이 2 해서 넓이가 12가 될 거고 가로의 길이 12, 세로의 길이 1 해서 넓이가 12가 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요 직선 위에 점들이 반비례 관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는 어떤 성질을 가져요? 첫 번째 성질, 반비례의 성질. 얘는 첫 번째로 0,0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그래프다라고 해줘야겠네요. 정비례에서는 원점에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었죠? 정비례에서는 y는 3x에서는 원점에 관련된 성질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 원점을 지난다. 그렇죠. 원점을 무조건 지난다고. 0,0을 무조건 지난다고. 맞지? 그럼 여러분 반비례 그래프는 지금 생긴 걸 보니까 원점을 무조건 지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된다? 0이 있는 경우? 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1,12가 있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가 있어서 이 두 개의 점은 반드시 원점에 원점을 대해서 대칭일 것이에요 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그리고 여기 2,6이 있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있어서 얘네도 반드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고. 전부 다 대칭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랑 이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로는 얘도 a의 절대값이 중요한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점에서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려진다라고 할 때 원점에서 멀리 그려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y는 x분의 12, 요 값, 요 10이라는 값이 클수록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가 뭐 20이에요 하면 여기가 지금 x 값이 4고 y 값이 3인 점인데 곱해서 20을 만들려면
x 곱하기 y가 20이 되려면 4,5, 5,4 그리고 10,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프가 더 멀리 원점에서부터 이 그래프보다 더 멀리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넓이가 더 큰 직사각형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멀어야지 넓이가 크겠지. 괜찮나요?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그려진다. 이게 왜 절대값이 나오냐면 다시 한번 세 번째 A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여기 제1, 제3, 4분면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요 어디에? 제2 이렇게 그러니까 제2, 아, 제4, 4분면 4분면에 다시 한번 얘와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괜찮나요? 네. 오케이. 자, 반비례에 대한 내용은 요거까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비례랑 정비례랑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y는 x분의 12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4,3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쵸? 자, 그러면 이 x축, y축을 대칭으로 하는 요거는 y는 x분의 12가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얘가 y는 ax라는 얘는 무슨 그래프야? 무슨 그래프라고 바로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반비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어떻게 반비례해요? 아, 정비야, 직선. 네. 얘는 정비례. 내가 말한 건 파란색이었죠. 정비례죠, 그쵸?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식에서 비례상수 A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내려서 x 값이 4, y 값이 3이네. 그러니까 얘는 y는 4분의 3x네. X. 이거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자, 이거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값과 y좌표값을 곱했을 때 무조건 12가 되는 친구들이 요거에 있는 y는 x분의 12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 중에서 4,3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직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직선 그래프는 당연히 x좌표 값이 4고 y좌표 값이 3이니까 a는 4분의 3이에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잠깐만 성질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까먹었다. 네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얘는 x는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 없어. 무슨 말이야? y는 x분의 a라고 했어요, 여러분. y는 x분의 a. 지금 여러분 얘는 무슨 꼴이에요? x분의 a다라고 하면 무슨 모양이에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y는 x분의 a면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A 나누기 X. a 나누기 x, x분의 a 무슨 모양이에요? A는 분수 모양이에요. A는 그러니까 YX. 유리수 모양이에요. 아, 이해했어요? 유리수 모양인 거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모인 x는 0이 y는 아니다. x 그렇지. y는 x분의 a는 분수 모양인데 분모인 x는 그러면 0이 이 아니다. 중에서 분모는 0일 수 없다. 분모는 0이면 안 된다라는 거.
나와야 되지, 여러분. 매번 나와야 돼요. 유리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짝 떠올려야 되는 건 항상 분모는 0일 수 없다. 이건 정말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평생 가져가야 되는 조건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x는 0일 수 없고요. y가 0일 수 없다라는 건 왜 나오냐면 이 상태에서 식을 바꿔봐. 지금 우리가 y는 x분의 a였는데 얘를 x 곱하기 y는 a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y로 나눴을 때 x는 y분의 a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분모에 있는 x랑 y는 0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 얘는 무슨 말이냐면 분모에 있는 x랑 y가 0일 수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아무리 길게 쭉 뻗어나가게 한다고 해도 그래프를 아무리 길게 쭉 뻗어나가게 한다고 해도 얘가 x축과 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바꿔도 뭐 어. A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y는 x분의 a예요 했을 때 x좌표 값이 0일 수 없다, y좌표 값이 0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x축 그리고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이야. 알겠어요? 요 x축에 점점 근접하게 이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게 계속 x값이 무제한으로 커지면 요 보라색 선과 파란색 선이 어느 순간에 맞닿을 것 같지만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아무리 작아도 둘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등에서 막 극한의 개념을 품고 있는 거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는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반비례는 y는 x분의 a다. a 분모에 있으니까 a는 0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x는 y분의 a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y는 역시 분모에 있는 거 유리수에서 분모는 0일 수 없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걸 완벽하게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라는 내용. 네. 오케이. 이거 필기 반비례 그래프 예시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라 그랬죠.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이 24이라면 1 곱하기 24도 있고 2 곱하기 12도 있고 3 곱하기 8도 있고 4 곱하기 6도 있고 6 곱하기 4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반이 몇 명이니? 우리 반 뭐 대충 10명이라고 하자. 대충 10명이라고 하자. 선생님이 사탕을 100개를 사왔어. 오케이? 10개씩 10명이랑 10명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반까지 합해서 10명, 100개를 10명이서 나눠 먹으려면 1인당 10개가 될 건데 20명이랑 나눠 먹으려면 1인당 5개밖에 못 먹네? 이게 뭐야? 원래 x값이 10이었을 때 y값이 10은 x값이 20으로 2배가 됐거든. 그럼 한 사람이 가져가는 사탕은 2분의 풀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곱하기 정비례는 x값 2배면 y값도 2배, 반비례는 x값이 2배가 됐으면 반비례는 y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2, 아니 2분의 마이너스 2가 아니야. x값이 지금 10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2배로 늘었어. 그러면 한 명이 가져가는 건 10개에서 5개로 반으로 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일 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나누기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5가 되면 나누기 5가 될 거다라는 거지.
알겠죠?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자, 상황을 조금씩 만들어보면 굉장히 쉬워져요. 바로 나오네요. 넓이가 요거는 지금 139페이지고요. 자, 넓이가 24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라고 하면 넓이가 똑같이 24이려면 12, 8, 6 나오면 된다. 얘는 반비례다 라는 거. 그리고 x 곱하기 y는 24인 거니까 얘를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보통 y는으로 정리한다고 했죠. 네. y는으로. 그러면 x가 이쪽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 거겠네요. y는 x분의 24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네. 자, 오른쪽 1200ml의 주스를 X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 그러면 혼자서 마시면 1200ml를 다 먹을 거고, 두 명이서 하면 한 사람당 600ml씩, 세 명이서 마시면 400ml씩, 네 명이서 마시면 300ml씩. 그러면 X 곱하기 Y가 1200이 되게 해주세요. 관계식으로 있기 때문에 Y는 y는 x분의 1200. 1200. 자,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반비례하는 것은 동그라미, 반비례하지 않는 것은 X표를 쳐주세요.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 X 곱하기 Y가 7이에요.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알겠죠? 네. 얘는 아니고요. 더하기 2분의 1 껴있어서 안 되고 얘는 반비례인 것 같지만 안 돼요. y는 수의 형태가 9x는 안 돼요. 정비례예요. 자, 9번은 어때요? x 곱하기 y가 5분의 1이래요. 이거 되지 않을까요? 되는 거예요. 곱한 게 5분의 1로 일정하게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네. 만약에 헷갈리면 여러분 우리한테 유리한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x 값이 5면 y 값이 몇이어야 5분의 1이 되니 y 값은 25분의 1이어야 되죠. 네. 그렇죠? 자, 근데 x가 10이면 여기에 10이면 y가 몇이어야 5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y는 y는 60분의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2배가 됐지. 5에서 10이 되기 위해서 x는 2배가 됐지. 25분의 1에서 50분의 1이 되기 위해서 나누기 2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얘는 그래서 y는 5x분의 1이에요 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y는 8x 당연히 정비례 x 얘랑 얘 모양 보면 상당히 비슷하죠. 그쵸? 얘도 반비례인 거 맞는 맞아요. 거 되겠습니까? 헷갈릴 땐 어떻게 모양 만들어 보라고? 여기에다가 XY는 3x 곱하고 여기도 3x 곱하면 3 곱하기 x 곱하기 y는 7이에요. x 곱하기 y가 3분의 7로 곱이 항상 일정하게 해주세요라는 반비례인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보자.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봐보면 4번 봐봐라. 가로의 길이가 8, 세로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래요. 이거 정비례잖아요. 8x니까 8 플러스 x의 2배만큼 네. 한 것이 둘레인 y예요. y. 그러면 얘는 관계식이 y는 2x 2x 플러스 16 안 돼요. 인 거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네요.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지금 선생님이 문제 읽는 만큼 속도 낼 수 있겠어요? 네. 농도 들어가면 매번 조금 어려워하는데 X%, 농도가 X%인 설탕물 Yg.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지. 잠깐만요. 설탕물이 Yg이에요. Yg. 그러니까 Y 곱하기 100분의 1. X예요. 자, 근데 얘는
여기에 녹아있는 설탕이 30g이래요 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 Y g의 1%는 100분의 1 Y인 걸 우리는 바로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집중해라. 자, 그리고 그러면 Y g의 X%는 100분의 1 Y의 X배입니다. 이렇게 100분의 만들면 XY. 되죠? 100분의 XY. 그러니까 100분의 XY가 뜻하는 게 뭐예요, 지금? 30? 30이요. 그렇지. 얘가 30인 거죠. Yg 중에서 X%만큼이 30이에요. 그럼 뜻하는 건 X 곱하기 Y가 3000. 3000이에요. 그러면 얘는 반비례가 Y는? 맞는 거죠. 맞아요. 반비례가 맞는 거죠. 자, X, Y가 반비례하대요. 여러분 쉬워요. 그럼 곱하면 6이죠. 네. X, Y는 6인 거고 관계식 써주라고 하면 Y는 X분의 6이에요.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끝인 거예요. X, Y는 8이니까 Y는 X분의 8이에요. 곱이 마이너스 10이에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X분의 10. 10. 여러분 우리는 얘네가 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눈에 지금 훤하게 떠올라야 되는데 X축, Y축에서 이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져야 되고 마이너스 X분의 10이라면 얘보다 조금 더 멀게 아주 조금이지만 더 멀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 파란색 한 쌍의 곡선 그래프가 나올 건데 얘네는 X축에 닿으면 안 돼요. Y축에 닿으면 안 되고 X축에도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한 쌍의 파란색 그래프는 요렇게가 정확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 네. 이렇게가 정확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 대칭을 생각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동시에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면 반비례 관계일 때 x가 6분의 1이고 y가 18이잖아. 그러면 난 이 반비례식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x 곱하기 y가 6분의 1 곱하기 18이면 3인 건데 그러면 y는 x분의 3을 무조건 유지시켜야 되는구나. 곱해서 3인 걸 무조건 유지시켜야 되는구나. y는 당연히 1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8일 때 y가 3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24를 무조건 유지시켜 주세요. 가 반비례의 요청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 알겠습니까? 네. 반비례는 곱을 항상 비례상수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세요. 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거저먹는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풀어요? 자, 반비례의 성질 다시 한번 어떻게 돼야 된다고?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A 값이 0보다 크다면 Y는 X분의 A에서 A 값이 0보다 크다면 여기랑 여기 1, 4분면과 3, 4분면 왜 3, 4분면이냐면 마이너스 3사분면에 있는 플러스. 점, 옳지. 3, 4분면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음수, 음수죠. 네. 그러면 x좌표 값과 y좌표 값을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양수다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y는 x분의 a인데 a 값이 0보다 작다면 제2 4분면과 4분면과 4사분면이요.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는 무조건 원점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거. 반대쪽에서도 이거랑 이거는 무조건 원점에 대해서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거.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던 빨간색 그래프던 Y축이랑 아무리 X축이랑. 뻗어나가도 맞아요. X축과 Y축과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Y는 AX에서 얘의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절대값이 절대값 Y는 AX에서 정비례에서 절대값이 0.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는 그래프는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빨라져요. 그래프가 된다고. X값이 클수록 아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Y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반비례해서 Y는 X분의 A에다가 적용을 시키려면 A의 값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점점 더 점점 더 멀리 멀어져요. 떨어지는 상태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보자. 자, 그럼 Y는 X분의 4니까 우리는 곱이 X 곱하기 Y가 4를 유지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2, 1. 봐봐라. 2배가 됐죠? 그러면 아니지 뭔 소리야. 반이 됐죠.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네. 여기는 2배고요. 여기는 4분의 1배가 됐죠. 네. 여기 4배가 됐고요. 요렇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배가 1. 됐죠. 그러니까 네, 여기도 마이너스 1배. 똑같이 마이너스 1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는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배죠. 2배. 그러면 여기는 나누기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는 2배가 됐을 때 2배가 됐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2배. 그렇지. 똑같은 말이죠. 곱하기 2분의 1배가 될 거다라는 거. 뭔 소리인지 이해 잘 되세요? 네. 한결이 잘 듣고 있나요? 자, 그러면 점 찍고 그래프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 2예요. 1, 마이너스 4예요. 1, 4예요. 요거예요. 이렇게 점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거랑 이거는 달라요. 1번 첫 번째에서는 x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 1대래.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는 x값이 수 전체일 때래.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수없이 많은 점들이니까 여기서는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야. x값이 1이면 곱해서 2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1, 2. x값이 2면은 2,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이제 얘는 끝없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무리 뻗어나가도 X축, Y축에는 닿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X축과 Y축이 이름이 뭐다? 점근선이다.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알겠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근접한다라는 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근데 만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프 쭉 다 그리시면 되고, 자, 이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있는데, 자, 얘들아 봐봐. 여기서 그러면 이게 이제 다 y는 뭐 x분의 기역은 y는 x분의 기역이에요. 니은 그래프는 y는 x분의 니은이에요. 디귿 그래프는 y는 x분의 디귿이에요. 이렇게 있다 쳐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값이 가장 큰 건 뭘까?
가장 큰 거. 비읍이요? 그러면 비읍. 비읍이 되겠죠. 그렇죠. 비읍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양수라 그랬거든요. 네. 여기는 네. 음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거에서 일단 요거 세 개는 당연히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되고, 그치? 네. 그리고 뭐 클수록 절대값이 절대값이니까 클수록 비읍. 멀어진다. 멀어져요. 그러니까 비읍이야. 그치? 그러면 가장 작은 건 뭐가 되겠어? 가장 작은 건? 디귿. 되겠지. 절대값이 음수인 음수에서 상태로 가장 가장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일 음수 중에서 가장 큰 거가 이렇게 될 거고,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가 리을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성질을 보자. 원점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다. 원점 안 지나요. 원점을 안 지나요. 중요한 얘기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y는 x분의 2가 지납니까? 지나죠. 하죠. 지나가죠. 얘는 x 곱하기 y가 2를 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해주면 2가 이요. 되니까 맞고요. y는 x분의 6의 그래프보다 원점에서 더 멀다. 아니 더 얘는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깝죠. 얘는 절대값이 6, 절대값이 2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넓이가 2인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랑 넓이가 6인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달라요. 그쵸? x가 5든 절대값이 그냥 높아지니까. 그쵸. 절대값이 6이 더 크죠. 그쵸? X축도가 X X축도는 절대 안 Y축도는 맞아요.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여러분, 맞아요. 정말 그건 중요해요. 영원히가 알겠어요? 당근. 여기서 X축, Y축을 뭐라고 한다고? 이름이 점, 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 선. 알겠어요? X축에 점점 더 가까워지겠지만 안 만나요. 만나면 안 돼요. 네. 자, y는 x분의 2였으니까 얘는 요렇게 될 거고 2, 4분면과 4, 1.6을 4분면은 4하면 안 지나요. 안 되죠. 만나지 않고요. x와 y는 반비례가 당연하게 맞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자, 여러분 요거 표시하지 말고 집에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진짜 한 번에 정확하게 생각해서 맞춰야 됩니다. 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a의 값에 관계없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다. 맞겠네요. 그쵸? 네. a가 양수던 0은 아니라고 해요. 양수던 음수던 무조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 나옵니다. 네. a가 0보다 작다라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1, 3, 4분면이 아니죠. 제2, 제4, 4분면으로 나와야 되고요. a 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맞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그냥 a의 값이 클수록 2라고 나왔으면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x값이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건 이거는 맞네요. y는 ax인 정비례에 대한 비례의 설명이니까 관계에서만. 옳지. 자, 1,a를 지나나요? y는 x분의 a가 1,a를 지나나요? 그치? 확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식을 우리는 X와 있는 A. x 곱하기 y가 a인가요? 로 확인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점을 이 그래프가 지난다라는 건 x 대신에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a를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a는 1분의 a가 맞나요? 라는 소리인 거예요. 알겠죠? 네. 왜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방정식하고 그래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왜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할 수 있는 거지? 이 식에 요걸 대입하면 나는 뭘 알아낼 수 있지? 이 그래프의 관계식을 구하려면 어떤 점을 찾아가야 되지?
이거를 계속 봐야 돼. 알겠지? 네. 자, y축과는 만날 수 없고요. a, 1을 지난다. 도 아니에요. 되겠네. 맞죠? 아, y는 x분의 a니까 x 곱하기 y가 a만 A.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반비례 관계.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하여 주어진 점이 그 그래프 위의 점이면 O를,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니면 X표를 해라. 얘는 Y는 X분의 8이라는 건 X 곱하기 Y가 8인가요? 네. X 좌표값 곱하기 Y 좌표값이 8이기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이 그래요. 곡선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1번 번째 거 맞고, 돼요. 2번 안 안 돼요. 되고, 3번 안 8이라 안 되고, 돼요. 4번 안 돼. 돼요.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8이라 안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쭉 다 따져주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 음. 여러분, 여기 149분 9페이지 한번 풀어볼까요? 보겠습니다. y는 반비례 관계, 이게 1번부터 3번까지라네요.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y는 x분의 a에서 x 값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예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 뻔하게 알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뭐래요? x가 0보다 작을 때라니까 이쪽 얘기인 거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만 있어야 돼, 이제? 3번만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4번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에요가 맞는데 그 중에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써달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6일 때 x분의 12의 그래프는 그러면 얘는 양수 요렇게 1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인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이 x의 값이 요렇게 딱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알겠어요? x 그거 값이 중간. 모든 수라고 나온 게 아니고 특정 숫자 마이너스 6일 때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요거 비례상수가 양수니까 요거는 또 안 되겠네요. 답은 네. 2번이에요. 확인해 봐야 되지? 여기에 2,6이면 2 곱하기 6은 12, 6 곱하기 2는 12,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도 1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도 12입니다. 까지 확인해 주면 답 나오는 거죠. 그렇죠? 3번 y는 x분의 5에 대한 그래프 옳지 않은 것 4,4분의 5 지납니까? 뭘 네. 확인해야 돼요? 곱했을 때 5가 됩니까를 확인하는 거야. 그치? 네. 곱하면 5 되는 거 확인했고요. 얘가 양수니까 제1사분면, 제3사분면 2번 맞고요. y는 x분의 3의 그래프보다 좌표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네. 비례상수의 절대값이 얘보다 얘가 커요. 크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3번도 맞고요. x값이 0보다 작으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라는 건데 아니요? 자,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오히려 요렇게 줄어들어요. 생겼어요. 그 중에서 요거래요. 우리는 여기만 생각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 해보자. 그러면 x 값이 이렇게가 지금 증가한 거거든. 네. 그때의 y 값은 어떻게 돼요? 투. 줄었죠. 네. 그쵸?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직선은 아니지만 우하향인 거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뜻하는 게 뭐야? 이게 x 값이 증가했을 때 그때 y 값은 감소할 거예요. 라는 걸 봐줘야 돼요. 알겠나요? 네. 그래프를 보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x 값이 0보다 작을 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해봐. x 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x 값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때의 y 값은 감소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는 말이 4번이 틀린 거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라는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넘어갈게요. 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와 a의 값의 관계에서 이때 a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가장 작은 것은 음수니까 일단 여기 네. 골라야 되고 네. 음수인 것 중에 가장 가장 절대값이 작다는 큰 거. 건 0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장 멀게 그러니까 절대값이 음수 중에서 가장 크게 그러니까 답은 3번인 게 보여야 되겠죠. 괜찮죠? 네. 좌표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은 그럼 1번. 얘네들의 절대값이 예상수들의 큰 거 절대값이 가장 물어보는 큰 거. 건데 그렇죠. 1번인 거 바로 써줄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그래프에서 반비례 관계식 구하기인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1,4가 있대. 그러니까 1,4가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려면 x좌표값 곱하기 y좌표값이 4가 되어라 인 거니까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4예요. 4. 그러니까 a 값은 4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치? 여러분 이런 거 쓸 때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10이지, 이거, 연산 문제집 풀 때 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령만 생기는 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얘 보고, y는 그러니까 x 곱하기 y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구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구나. 요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실하게. 자, 여기도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4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14구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4구나. 이렇게. 여러분 다 이거 30이구나, 마이너스 16이구나, 16이구나, 마이너스 10이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꼼꼼하게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자, 문제에서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이제? 152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두 개의 점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있대요. 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이 하나의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뭘 유지시켜야 되냐면 여기서 x좌표값 곱하기 y좌표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8이 되는 관계다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이에요가 되는 거고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인 거. 요거랑 요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8인 거를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얘는 관계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 곱하기 y가 30이 되니까 y는 x분의 30이에요 나올 거고 x좌표 값이 b일 때 y좌표 값이 6이면 9를 곱해서 30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b는 5인 거 그리고 A는 x는 30. x가 아니고 a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a는 A는 30. 30 그쵸? 자 간단하게 하려면 이거예요. 반비례 관계식에서 두 수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유지시켜 주세요. B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겠네요. A는 마이너스 12네요. 요거. 그치? 이거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이 두 개가 반비례 관계예요를 생각하면 x 곱하기 y가 곱이 마이너스 12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a 값이 마이너스 12인 게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반비례 그래프인 거 딱 한눈에 봐도 알게 되죠. 그쵸? 원점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인 한 쌍의 곡선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3,3을 지난다라는 건 얘가 y는 x분의 9입니다. 바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괜찮나요? 여기도 곱한 게 얘도 y는 x분의 a인데 지금 2사분면과 4사분면이니까 아 이거 음수겠구나. 네. 그 와중에 마이너스 4,1이니까 y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x분의 4겠구나.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앞에 페이지에서 두 점이 y는 x분의 a 위에 있을 때 그 순간에 한 점이 2,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진 상황이야. 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아 반비례라인 거가 그래프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x좌표값과 y좌표값을 곱해서 마이너스 4인 거네. y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x분의 4. 4인 거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y는 4인 마이너스 4. 거고 b, 1 x좌표값과 y좌표값을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b도 4. 마이너스 4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7번에서요. 자, 지금 우리는 요 b, 마이너스 5분의 12는 몇 콤마 몇인지 알지 못하지만 네. 이렇게 한 쌍의 원점을 대칭으로 하는 곡선 그래프가 있을 때 네. 한 점이 4,3인 게 나오니까 x좌표 값과 x는 y좌표 값의 곱이 곱은 12요. 12인 거. 그렇지. 그러면 y는으로 정리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y는 y는 x분의 x분의 12. 12가 될 것이고. 옳지. 자, 그 와중에 x좌표 값이 b고 y좌표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12 두 개를 곱해서 12가 나와야 되니까 b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2는 12가 되려면 b는 여기 마이너스 12 약분되고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5입니다.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 그쵸? 구한 거네. 그럼 여기서 상수 b 값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b 값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5예요.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쪽에 있는 문제 풀 때도 관계식을 만들어내면서 푸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 딱 보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24 안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자, 여기 154페이지 문제 지금 8번까지 다 풀어보세요. 네. 몇 문제만 볼게요. 지금 이거는 y는 x분의 8인 거 바로 나오고 y좌표 값이 마이너스 4이려면 x값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나오죠. 얘는 관계식이 y는 y는 x분의 6. 고요 이때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이려면 이 점은 y좌표 마이너스 값이 3. 마이너스 3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b 값은 3일 거고요. 3.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니까 b b 값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분수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치? 네. 분수 나올 수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거저먹는 시험 문제. 여기에서 5번, 6번만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5번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요거 전기- 따로 정비례랑
반비 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반비례 그래프 위에 2,6이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비례 네. 그래프가 점 2,6을 지납니다. 아니면 점 2,6이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b 위에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에 여러분이 모두 다 익숙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점이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또는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납니다. 라고. 자, 어찌되었던 이 2,6이 x분의 b, y는 x분의 b에 있으니까 b는 12인 거, 반비례 그래프인 거 되고, 이 y는 ax라는 직선 그래프는 2, 마이너스 4를 지나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나와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a 플러스 b 값 10인 거 찾아주면 되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1번은 y는 3x 맞습니까? 네, 여기가 맞아요. 1,3이니까 1,3이니까 1번은 맞아요. y는 3x 맞고요. 2번은요. 안 돼요. 맞아요. 5번인데 얘가 지금 4,1이니까 2번식은 y는 x분의 4겠죠. 그렇죠? 맞네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지금 요거라는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맞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3번이 맞고요. 4번은 얘인데 아니에요. 마이너스 3,2네요. 마이너스 3,2네요. 그쵸? 여러분, 그럼 요거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x 값이 3만큼, y 값이 2만큼.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y는 3분의 2x예요.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 아, 이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네? 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구나 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번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구나 해야 되고요. 마지막 5번의 그래프는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x 값이 1만큼 변할 때 y 값이 2만큼 변하는구나.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구나. 5번 맞는 거네. 알겠나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24랑 25까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하고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 오늘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프를 반비례 그래프랑 정비례 그래프를 혼합을 해서 한 가지 그래프, 하나의 좌표 평면의 반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를 혼합해 놓고 이거에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이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정비례 그리고 오늘 하는 반비례에 대한 내용 복습 한 번씩만 다시 하고 그러고 나면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알겠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